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곽영훈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부장님 저희 갈테마 가라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잘 모르겠는데. 아 정말요? 유튜브 댓글에 매일 보면 뭐 곽 부장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런 걸 정말 많이 달립니다. 사실은 다 보고 있는데요. 예, 조회수가 저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모르겠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네. 굉장히 심도 있게 전날에 하루 종일 그쵸. 전체 분위기를 살펴보고 그 중에 또 섹터를 원픽을 하고 그 분위기 안에서 또 종목을 원픽을 하기 네. 때문에 시간만 보내시면 수익이 나는 건데 많이도 조회 안 하시는 것 같다 상대적으로. 근데 좀 뭐 전반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네. 예, 좀 많은 분들이 예, 좀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시작 전에 그냥 유머러스하게 대화를 했는데 굉장히 네.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서 살짝 당황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도 감사한 마음 가득 담아서 첫 번째 테마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테마는 왜 오픈해보죠? 네. 게임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대표적으로 펄어비스와 NC소프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게임주들의 전반적인 흐름 한번 놓고 살펴보죠. 오늘도 역시나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구현한 신작 도깨비를 출시했는데 인기가 굉장히 좋았더라 하면서 어제는 장중에 코스닥 시가총액 3위까지도 자리를 잡았었고요. 오늘 살짝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게임주들이 탄력을 받아가는 것 같고 카카오 게임주도 이 오딘이 그렇게 흥행이 좋다고 해서 어제도 두 자릿수 급등을 보였는데 오늘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다음 페이지도 혹시 확인이 가능할까요? 예. NC소프트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팔아서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고 있고 혹시나 또 한 번 돌려볼 수 있을까요? NC소프트의 흐름을 좀 보고 싶은데요. 아, 여기도 없네요. 이만큼 NC소프트가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게임주들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네. 최근 들어서는 실적으로도 좀 움직이는 것 같고 펄어비스나 NC소프트 지금 구간에서 접근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한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엔터주에 대한 투자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좀 나와줌으로 인해서 판단하기가 수월한데 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좀 그 기대감에 의해서 주로 움직이는 패턴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좀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전날에 NC소프트가 많이 좀 빠졌잖아요. 네.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오늘도 빠져요. 그래서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전날 0시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N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사전 예약자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매출 순위의 기대 순위가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NC소프트 많이 빠졌으니까 살짝 한번 AS를 한번 해드리면은 67만 3천 원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뭐 그 시장은요 적정 주가를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NC소프트에 대해서 최장 뭐 130만 원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작에 있는 기대감에 의해서 목표가 하향 조정에 의해서 주가가 빠졌지만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때마다 추가 매수해준 전략을 통한다면은 다 밑에서 단가를 맞추고 상방 여력은 충분히 있으니까 수익을 크게 낼 겁니다. 그래서 많이 빠져 있으신 분들 많이 염려가 되실 텐데 어설픈 손절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본론 들어가서 게임하면 메타버스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플랫폼 구현 속에서 신작 도깨비에 대한 부분들이 공개가 되면서 게임에 대한 실제 그 트레일러가 공개가 되면서 펄어비스가 주목을 받았죠. 2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C소프트가 기대감이 좀 약화되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특히나 더 이 펄어비스가 더 주목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건 게임주와 메타버스 관련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기존에 한번 우리가 그 덱스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게임과 메타버스 관련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빛소프트 이런 것들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펄어비스, 덱스터, 뭐 자이언트스테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C소프트의 경우에는 어설프게 손절하기보다는 조금씩 그냥 가져가 보자, 하반기 조금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나마 조금 안심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펄어비스도 좋겠지만 일단 메타버스 쪽으로도 계속 관심은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펄어비스 많이 올랐잖아요. 네. 저희 지금 접근은 어떻게 보세요? 네, 펄어비스를 지금 접근을 해도 괜찮습니다. 오. 오늘 좀 많이 올랐기 네. 때문에 단기 차익이 좀 나온 거죠. 그래서 전날에 좀 급등을 했고요. 전날에 얼마 정도 급등을 했냐면 무려 25.5%나 이제 급등을 맞아요. 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이렇게 다시 또 올라오면은 당연히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거는 투자 심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 그리고 눌러줄 때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 목표가 개념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현재 가격 대비해서 목표가는 상당 부분 좀 올라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미제시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만 지키고 펄어비스에 대해서 주목하시면은 큰 무리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적 개념으로 3분기, 4분기 실적 개념으로 펄어비스를 판단해 보면 좀 투자하기에 좀 근거가 좀 약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내년에 출시되는 IP에 대한 높은 매출도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중국의 검은 사막 모바일 흥행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오후 3시에 중국의 QQ닷컴은 그 텐센트가 오후 3시 30분에 검은 사막 모바일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중국 외자 판호 발급을 받았던 검은 사막 모바일 텐센트가 직접 퍼블리싱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니까 실적은 좀 약해도 기대감이 살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펄어비스 눌릴 때마다 공략을 하자고 말씀드리고, 설마 이렇게 이틀 만에 엄청난 급락이 급등이 나왔는데 바로 매수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네. 예, 부장님. 네. 손절가 주셔야 됩니다. 73,000원 네, 하단 제한하고 상방은 추세 대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에 진출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얻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가 73,000원 주셨는데 설마 손절하지 않도록 함께 상방으로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대응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펄어비스 살펴봤고요. 두 번째 테마 열어볼게요. 부장님이 밤새도록 공부해서 늘 가지고 오시는 곽 부장의 갈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수소 관련주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내달 수소사회 비전을 발표하겠다라고 선포를 했고요. 관련주가 오늘도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수소차 관련주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수소차 관련주라 하면 정말 너무 많이 있어서 네. 어떤 종목이 과연 좋은 것인지, 어떤 종목이 과연 수소 관련주인지도 참 어려운 것 같거든요. 네. 종목 좀 잘 선별해 주세요. 네, 보시는 것처럼 가장 센 종목을 선택하셔야 네. 되겠죠. 지금 평화홀딩스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좋고요. 에코바이오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시장이 좀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좀 큰 시가총액이 큰 종목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부담 좀 덜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이슈가 좀 붙어 있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도 그런 종목 있었죠. 상하프로테크 같은 경우는 전기차 이슈로 말씀드렸지만은 수소 개념도 맞아요. 들어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현대차 그룹이 투자 포인트는 내달이라는 단어입니다. 9월 달에 뭔가를 수소에 관련된 부분을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전 제시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3일 전부터 서서히 또 기사화되고 빠르게 반응이 올 것이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장의 이목이, 시장의 관심이 어디로 집중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건 바로 수소 경제 활성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다음 달 7일이죠. 독일 뮌헨에서 행사를 하고요. 이 관련해서 지금 뭐 현대 위아라든가 현대 롯데, 현대제철, 특히 현대 모비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 현대차 그룹 내에서 친환경 하면 현대 위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 위아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밖에 뭐 일진다이아, DIT, 효성오토텍, 기타 관련된 수소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게 되는 거죠.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픽 바로 들어볼게요. 효성화학입니다. 효성화학. 네, 효성화학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요. 네. 두 가지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관련되어서 수소 관련되어서 주목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이슈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SK 머티리얼즈가 기업을 분할을 해서 네. SK와 이렇게 합병을 하는데 네네. SK 지주사 입장에서는 그 분할된 사업 회사를 SK 실트론과 합병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은 특수가스 하면은 SK 머티리얼즈가 대장주로 인식이 됐어요. 근데 그 사업부가 분할이 되고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대장주로서의 어떤 기대감이 좀
좀 다운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기업은 효성화학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효성화학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슈도 붙어 있고 수소에 관련된 부분도 붙어 있으니까 주목하자고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볼게요. 네, 현재 지금 가격 대비해서요. 좀 하단 밑에서 지금 39만 8,500원이잖아요. 35만 4천 원 하단 잡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장기로 70만 원까지 와. 대응하시고요. 분할해서 꾸준히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시장이 안 좋으니까 중장기로 분할해서 네. 매수하고 꾸준히 끌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소차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효성그룹주가 빠르게 순환이 돌고 있는데 살짝 눌렸을 때 지금 접근해보자는 의견 주신 것 같고요. 중장기적 관점으로 목표가 70만 원 그리고 손절가 35만 4천 원 주셨습니다. 저희 갈테마 가라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슈앤뷰 함께 인사드릴게요. 곽영원 부장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